화천대유는 국민의힘 베이스! 지난 13일 당내에 설치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가 오늘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저희들이 경선 과정을 마무리하느라고 늦었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저희 더불어민주당 공식적인 20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말 오후에 부득이하게 회의 일정을 잡았는데 김병욱 위원장님과 단장님과 위원님들 또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차기훈, 송평수, 허칠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이 제기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사건 초기부터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이재명 후보와 성남시를 상대로 융단 폭격식 사실 왜곡과 난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토건 세력들과 이익 공동체를 만든 언론, 법조, 정치 세력이 도둑들의 작물을 가지고 싸우다가 터져나온 사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힘과 토건 비리 세력 간의 유착 고리만 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근혜 정권과 관련 있는 전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대법관, 특검, 검사 등 고위직 인사들이 도둑들의 작물을 나눠먹는 게 먹다가 들통이 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이 날마다 새롭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 측이 두 친의 집을 사준 과정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는 설명을 내놓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김만배 박영수 특검과의 결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이 2009년 11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1,155억을 대출해 줬습니다. 당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의 친인척인 조모 조카가 1,155억 원을 대출 알선한 대가로 10억 3천만 원을 받았고 2015년도에 수원지검에서 구속돼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2015년도에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을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이 조우형이라는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의 조카라는 사람이 그 당시 2011년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중수이과장 윤석열이었습니다. 이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이 사건을 수사했을 때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김만배라는 사람이 이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를 해줬고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의 관계는 중수부 때부터 같이 근무를 했고 특검에 같이 근무를 했던 관계로 거의 소병철 우리 부단장님 계십니다만 검찰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면 둘은 형제와 같은 사이 일심동체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한 박영수 특검의 결론을 받았는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2015년도에 구속이 됐던 것입니다. 대출 만기가 다가온 2012년 8월 부산저축은행은 파산했고 예금보험공사는 2014년 7월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장 PEV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2009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5년 동안 대출금 1,155억 원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이 주인인 그야말로 잊혀진 돈이 되었고 이 돈을 매개로 대장동 개발 토건 세력들이 2015년 성남의 뜰에 참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장동 불법 대출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했다면 토건 세력들이 대장동에 미리 땅을 사재기 하는 수단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검 중수부 이과장은 대장동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선상에서 왜 제시켰는지 지금 택도 아닌 말로 변명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이분은 그 수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산업자로부터 로비를 받은 자신이 동생처럼 되고 있었던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의 전 세무서장의 비리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장 당시 스카이 72에서 윤석열을 당시 검사를 데리고 같이 골프를 치면서 로비를 했다는데 그 골프 친 명단부터 빨리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경찰에서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기각돼서 그것 사실조차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당장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부산저축은행에서부터 최근에 킹앤파터스
파트너스에 돈이 들어온 것부터 시작해서 돈의 흐름과 계좌를 철저히 추적해야 될 것입니다. 범죄 혐의자의 녹취록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어리석게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닌 돈을 추적해서 계좌를 추적해서 돈의 흐름을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토건 세력과 비리 법조인 간의 부패 카르텔에 맞선 이재명 후보는 얼마나 그동안 고군분투했는지 그 결과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5,503억 원이라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설계자로 그러니까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국민의힘은 대단히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설계했다는 것은 대장동 개발 이익을 구도심 1공원에 공원부지 조성사업에 2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을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한 설계입니다. 칭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때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축산업자 뇌물 공여 사건에 대한 비리를 밝혀야 한 경찰에 스카이 72 골프 라운딩 멤버 명단 압수영장을 계속적으로 기각시키는데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다고 의혹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현재 당시 울산시장, 현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김기현의 형 김종현이 2014년부터 4월 16일까지 3회에 걸쳐 4,400만 원, 동생인 김삼현이 2014년 3월 28일부터 7월 20일까지 40일에 총 1억 7,600만 원을 출처 분명히 거액 현금을 시비를 통해 받아가지고 금융정보분석원 FI로부터 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당시 황운하 경찰청장이 이에 대한 계좌 추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검찰은 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막 당선됐을 때입니다. 이때의 아무런 직업도 없었던 제대로 수입도 없었던 형 김종현과 동생 김삼현의 출처 불명의 1억 7천만 원, 4,400만 원에 대한 예금 계좌의 추적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매를 든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하나하나 밝혀질 수 있도록 이번 TF를 통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김병욱 우리 단장님은 전무위 간사로서 또 금융의 흐름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보실 것이고 우리 특별히 소병철 부단장님을 모신 것은 이 검찰 내부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대장동 그 비리 상황의 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검찰 출신의 송기현 또 우리 재선 의원님을 비롯해서 부동산 전문가인 진성준 의원님 또 우리 김승원 판사 출신으로서 이 문제를 쭉 해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말 이 역량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박찬대 의원님은 또 회계사 출신으로서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또 우리 이해식 의원님은 이 기초자치단체를 쭉 해봐서 이 흐름을 정확히 알 것입니다. 주철현 우리 검사장 출신 모시고 이용민 대변인 장혁기 의원님 그리고 송평수 차지훈 두 변호사님 쭉 이 일을 같이 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 허칠인 우리 변호사님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10년 이상 검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정확히 이 사안을 파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안은 이번에 아주 너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실체를 파악해서 올바로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당원님들의 노력을 수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천대유 토건비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은 김병욱 국회의원입니다.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대한민국의 정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는 TF입니다. 우리 TF 위원으로 함께 해주신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합류하실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인사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화천대유 게이트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게이트의 핵심은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고 누구에게 갔는지에 있는데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은 이를 왜곡하면서 돈의 흐름과 관계없는 이재명 후보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이재명 후보와의 연결고리는 단 하나도 없고 국민의힘과의 연결고리가 넘쳐나고 있음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국민들의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화천대유 계열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등 이한주 전 경기원장의 친형제가 화천대유 계열사 임원이다 라고 주장했으며 윤석열 후보는 정량하게 제출한 녹취록에 딱 한 번 나온다는 그분을 이재명 후보로 몰아가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이정수 서울지검 검찰청장은 그분이 정치인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거짓말 퍼레이드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 배임 사기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다는 허위 사실과 막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자체 개발 사업 중에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한 가장 모범적인 사업입니다. 2015년 당시 6,300억 원대의 추정 이익 중 1조 5천억을 투자하는 민간 사업자는 변동이익 1,800억 원을 가져가고 성남시는 확정이익 4,400억을 우선적으로 가져오는 곳이었습니다. 2015년 당시에는 좋지 않았던 부동산 경기가 2017년 8월 호정 기미가 보여서 이재명 후보는 추가로 1,100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설계입니다. 이것이 무슨 배임입니까? 만약 국민의힘 요구대로 민간 개발을 했으면 성남시 모 5,500억 원도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에게 갔을 겁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토건 비리 세력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간 것입니다. 이재명이 말했듯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닌 이상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토건 비리 세력이 돈을 조달한 것은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11개의 저축은행이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돈을 확보하고 대규모로 대장동 토지를 매입합니다. 그 핵심이 천화동 5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2011년 초 부산저축은행을 필두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당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조카인 조우영은 2009년부터 대장동 대출을 알선했는데 조 씨는 이 대가로 10억 3천만 원을 불법 편취한 상태였음에도 중수부는 조 씨를 참고인으로만 조사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시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검 중수 이과장이었고 조 씨가 선임한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입니다. 박영수 특검을 조 씨에게 소개한 것은 김만배 씨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당시 저축은행 수사에서 화천대유 관련한 내용은 빠졌는데 이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천화동인 6호의 대주주 중에 한 명이 관여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당시의 등장인물이 윤석열, 김만배, 박영수 이렇게 세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 김만배의 누나 천화동인 3호 김영욱 씨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구입한 것도 이 세 사람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연이 연속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우연이 확률적으로 가능한지 정말로 로또보다 높은 확률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서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건비리 세력의 첫 번째 자금줄이 부산저축은행 자금줄이었다면 두 번째 자금줄은 SK 쪽에서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K 행복자산 최기용 이사장은 2015년 5월 7일 키렌파트너스에 400억 원을 빌려줬고 2017년 2월 10일에는 226억 원을 빌려줍니다. 키렌파트너스는 2015년 5월 7일 291억 원을 화천대유에 빌려주고 2017년 2월 10일에 201억 원을 빌려줍니다. 총 491억이라는 돈을 빌려줍니다. 이 돈은 처음에는 금전 소비 대차로 입금되었다가 2018년 투자금으로 전환됩니다. 왜 투자금으로 전환됐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최기용 이사장이 키렌파트너스에 빌려준 날 바로 화천대유로 돈이 넘어간 걸 보면 이 약정은 미리부터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욱 변호사는 키렌파트너스에 30억 원씩
두 번 60억 원을 빌립니다. 이 또한 수상한 거래입니다. 화천대유는 최기훈 이사장의 이 돈을 종잣돈으로 하여 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화천대유는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는 곽상도원의 아들을 직원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변호를 담당했던 박영수 특검의 딸을 취직시켜주고 대장동 아파트 분양권도 줍니다. 또한 박영수의 인척에게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100억 원을 전달합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를 피해 아들에게 돈을 준 것이나 딸에게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를 더 확장하여 2015년 8월 SK 최태원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은 것과 이를 연결지어 대가선이라고 지목하는 의혹 제기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곽상도와 최순실 간의 관계를 들어 최순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핵심은 결국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고 어디로 이동했으며 대가가 지불되었느냐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산저축은행 건과 SK행복재단과 키넨파트너스 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합니다. 전직 언론이 금융권, 기업이 법 위에 군림했던 집권세력과 결탁하여 법망을 교문이 피하며 쌓아간 담합을 어떻게 구축하였는지 검찰과 경찰은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받은 인사 중에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옵니까? 최근 알려진 정량화 회계사의 녹취록에 있다는 속칭 50억 클럽도 곽상도, 권순일,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홍모, 박근혜 대통령 시절 공직에 재임한 분들이며 추가로 50억 클럽 멤버가 6, 7명이 아닌 16명 정도 있고 이 중 국민의힘 정치인 2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영수 전 국회의원, 곽상도 전 의원, 원유철 전 의원과 그의 부인이 등장하고 이 인사들은 모두 국민의힘 또는 그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토건비리 게이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세력이 일부 토건 세력과 야합하여 대장동을 먹잇감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진실과 화천대유의 복마된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들이 일말의 의혹도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허물을 은폐하고 집권을 노리는 정당 국민의힘의 민낯을 가감없이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저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정권 교체가 사실은 건국 이래 수십 년간 은밀하게 축적해온 부패와 불법 커넥션의 승계 복원 업무에 기초하고 있음을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게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한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우수한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7일. 전남 순천갑 법제사법위원회 소변차례입니다. 먼저 우리 송기현 의원님, 박찬대 의원님, 김선종 의원님, 우리 정치 선배들이 계시는데 저에게 부단장 소임을 맡기실 이유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검찰 출신 고위직들의 전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검찰 출신으로서 정관들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정치적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 증거, 이걸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우리 단장님 말씀했듯이 민주당 측 누구도 부정한 금품에 관련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는 아시는 것처럼 50억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총선 개입, 헌법 유린 사건에 대해서 이미 그 핵심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건 비리도 최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출발점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부산저축은행을 철저히 수사했더라면 오늘날 이 토금 비리는 있지 않았을 겁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검찰 출신 정관들 중에 우리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박영수 특검 국민의당에서 특검으로 추천했고 박근혜 비리를 수사할 때 윤석열 우리 박특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이제 아마 수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전부 밝혀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 전에라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드러난 사실,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판사 사찰 관련 수사 방해, 감찰 방해 이거 전부 법원에서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얼마 전까지 속해 있던 검찰 후배들에 대해서 범죄로까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수사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만은 검찰을 비난하고 또 애꿎은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드러난 진상,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TF는 국민 여러분께 진상을 규명해서 진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욱이라는 사람이 뭐 미국에 있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 언론들이 취재를 해서 막 계속 대단한 것처럼 매일 비공한되게 보도를 하는데 이 남욱이라는 사람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 사람이 2015년도에 이 관련 사건으로 구속이 됐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의 말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남욱과 실제로 280억이 넘는 이익을 남겨서 남욱이 구속되니까 대신 키넨파터스 돈 투자 상담을 했다는 조현성 변호사와 남욱은 박영수 특검과 함께 같은 강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같은 회사의 동료였다는 말씀과 함께 이 박영수 특검은 우리 민주당이 추천한 걸로 잘못 아는 사람도 있어요. 최순실 수사를 했으니까. 근데 국민의당에서 추천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박영수 특검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의 이정배 의원이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0건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결재를 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단독 타이틀 붙여서 보도가 나간 걸 봤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개발하는 사업의 기본 설계에 관련된 거거든요. 기본 설계에 대한 결재를 누가 한단 말입니까? 당시 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윤석열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단독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가는 걸 보고 정말로 기본적인 행정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한 거 아니겠느냐. 마치 이재명 지사가 민간 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결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대표님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설계, 성남시의 확정적 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로 하는 이런 기본 설계에 관련된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고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결재인 것이지 성남시 이익을 줄이고 민간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 결재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